펩이 이번 뉴캐슬과의 경기 후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합니다. 결승 진출을 축하한다. 이번 경기를 어떻게 봤는지? 라는 질문에 2차전의 경기였기에 180분을 어떻게 했는가를 살펴봐야 한다. 상대는 매우 중요한 선수들이 제외된 채 경기를 진행하여 우리가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지만 우리 선수들이 좋은 모습을 보인 것도 사실이며 수비 진영에서부터 빠른 템포로 이어지는 공격이 마음에 들었다. 결승전 경험이 전무한 선수들에게는 매우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기에 결승이 치러지는 3월까지 선수들이 좋은 몸 상태를 유지했으면 좋겠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빠른 템포라고 언급을 하죠. 확실히 턴을 되게 짧게 가져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맨시티가 뭐 턴오버를 기록하더라도 기록할지라도 어쨌든지 간에 빠르게 일단 어태킹 서드에 진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반대로 마찬가지로 뉴캐슬도 이제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경기를 준비해왔었던 것 같아요. 매우 빠른 tempo로 전개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죠. 이래서 생각보다 제법 턴 수가 매우 많았어요. 전반전 같은 경우만 해도요. 후반전도 마찬가지로 이제 턴 횟수가 매우 많았고, 근데 이제 전반전은 맨시티가 어찌저찌 해서 이제 득점을 성공시키면서 앞서 나갈 수 있었고, 후반전에는 이제 뉴캐슬에게 운이 따라주지 않았던 관계로, 전반전에도 마찬가지죠. 사실 트래포드가 너무 잘 막아줘서 맨시티가 무실점이었던 거지, 진짜 다득점이 나왔어도 이상하지 않았을 정도로. 그러니까 뭐 뉴캐슬이 뭐 한 3골, 맨시티가 뭐 3골 4골 막 이런 정도로 나왔어도 이상하지 않았을 정도로 매우 턴이 빠르게 전개가 됐다. 그리고 매우 많은 턴들을 가져갔다. 그 정도로 치열한 양상의 경기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는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할 수밖에 없었던 경기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밥 먹듯이 웸블리 진출을 성공해왔다. 거의 매년 웸블리에 진출해왔다. FA컵이 될 수도 있고 뭐 카라바오컵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당신은 거의 매년 결승 진출을 한 덕분에 웸블리 진출을 성공해왔다. 당연하게 여겨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소감이 어떤지? 라는 질문에 우리가 돈을 많이 쓰기 때문이다. 이거 농담 안 할게. 미안. 이거 또 괜히 잘못 얘기했다 또 이거 기사화되니까는 요런 농담은 안 할게. 소감을 말하자면 매우 기쁘다. 탑. 물론 아스날과의 승점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지만 지난 시즌보다는 훨씬 좋은 상황이며 우리는 모든 경기에 최선을 다해왔기에 이 대회에서도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 카라바오컵에도 진심인 팀이야. 우리한테 자꾸 뭐라 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뉴캐슬의 공격에 휘둘리는 모습이 몇 차례 연출되었는데 이 점이 걱정되지 않는지? 라는 질문에 부정할 수 없다. 몇 가지 변화를 주었음에도 상대의 공격을 억제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사실 우리 팀의 경기력과 비교해봤을 때 훨씬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하며 그래도 안도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2대0으로 시작했다는 사실 덕분이었다. 우리는 경기를 통제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내용은 결과와 정반대의 양상이었다. 전반전에서의 우리는 속도감 있는 플레이를 해냈지만 후반전에 들어와서 체력이 급격히 떨어졌다. 반대로 뉴캐슬은 90분 내내 동일한 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 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집중해야만 했다. 오마르, 니코, 그리고 오랄리도 지쳐 보였으며 체력이 소모된 탓에 더욱 공격적으로 풀어나갈 수 없었던 것 같다. 경기를 이긴다는 게 참 어려워진 것 같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경기를 이긴다는 게 참 어려워진 것 같대. 진짜 그렇죠. 경기를 이긴다는 게 참 어려워지긴 했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기 양상이 매우 빠르게 진행된 탓에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이제 전반에 이미 많이 소모가 된 상태였을 수밖에 없어요.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했을 수밖에 없는 경기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후반전에 마르무시 같은 경우에도 체력적으로 이제 빠질 게 없는 선수인데 나중에 이제 다리가 털린 모습을 연출시켜 준다던가, 아니면은 곤잘레스도 마찬가지로 한 60분 정도 돼서 매우 지쳐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리고 오랄리도 마찬가지였고, 선수들이 전반적으로 몸이 무거워 보인다라기보다는 전반전에 모든 걸 쏟아부은 탓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지 간에 매우 힘든 양상이었지만 어쨌든 뭐 승리를 따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토날리와 약 1분가량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라는 질문에 요거 재밌습니다. 요 대답. 토날리와는 겹치는 친구가 한 명 있어서 사적인 친분이 있다. 그러니까는 종종 만나왔대요. 토날리랑. 그러니까는 그 겹치는 친구가 한 명 있어서 여러 명이서 모일 때 무슨 뭐 친구들끼리 모임을 할 때 토날리도 같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얼마 전 토날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기에 이해 대해 그리고 뉴캐슬에서의 만족도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 그는 탑 플레이어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뭐 이런 뭐 사적인 쓸데없는 대화들을 나눌 정도로 친분이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것 같아요. 의외의 인맥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선수들이랑도 친해지고 싶지 않아서 선수들 전화번호도 모르고 따로 연락을 취하지도 않는다라고 굳이 한번 이야기를 했었죠. 얼마 전에. 왜? 뭐 크리스마스 때 뭐 선수들 체중 관리를 위해서 뭐 직접 선수들에게 전화를 뭐 돌렸다느니 뭐라느니 막 이런 루머들이 있었잖아. 루머들에 대한 해명과도 같은 언급이었다라고 보면 되는 건데, 이례적으로 토날리랑은 사적인 친분이 있다라는 거, 이거 되게 재밌는
되는 것 같아요. 맨시티 선수들이랑도 사적으로 친하게 안 지내는데 사적인 만남을 안 가지는데 호날리랑 아스날과는 리그 경기가 예정되어 있으며 결승전에서도 맞붙게 되었다. 스페인에서도 당신은 무리뉴와 유사한 경험이 있었는데 라고 이야기하는데 중간에 끊어요. 3월이라서 아직 시간이 남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들으니까 또 짧게 느껴지네. 10일에 4경기를 치르는 일정을 소화 중이라서 그렇지 맞아 시간이 없는 게 맞아 촉박한 게 맞아 라면서 독백 아닌 독백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강팀과의 치열한 경기를 즐기는 편인지? 라는 질문에 나는 결승전을 좋아한다. 한 가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마크가 결승전을 치르지 못한다는 것. 이해하기 어려운 규정이 많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설득력을 갖췄으면 좋겠다. 뭐가? 이 규정 자체가 설득력 있게 좀 규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참고로 게히는 그 준결승 1차전이 치러진 다음에 영입된 선수이기 때문에 준결승 2차전 뿐만이 아니고 결승까지도 참여를 못한다고 해요. 진짜 이상한 규정이긴 하죠. 아스날의 수비 시스템이 당신이 만나본 팀들 중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하는지? 라는 질문에 맞다. 그들의 원온원 수비 전술은 판타스틱하다. 나였으면 대응하지 못했을 것 같은 상황도 잘 극복해내고 있으며 상대의 움직임에 대응하는 수비 방식은 배우고 싶은 수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배우고 싶은 수준이다. 이게 전술에 대해서 이 전술 천재가 아스날의 수비 메커니즘을 좀 배우고 싶다. 수비 시스템을 배우고 싶어 한다라고 이렇게 언급할 정도면은 아르테타를 엄청나게 극찬한 거죠. 엄청나게 이제 지켜 세워준 언급이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리그컵 규정은 두 클럽에서 뛸 수 있기에 그들은 출전이 가능한 게 아닌지. 그러니까는 이제 이 규정에 대해서 몰랐었던 기자가 이제 질문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두 명이라고 이야기한 거는 세메뇨랑 게히 이 두 명의 선수가 둘 다 출전 못하는 거야 그러면?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마크는 준결승 1차전 이후에 합류했기 때문에 출전할 수 없다고 들었다. 앙투안과는 상황이 다르다. 준결승은 그렇다 치는데 결승전은 왜 뛰지 못하게 나는지가 궁금하다. 우리가 고용하여 임금을 주는 우리의 선수인데 어째서 우리 선수를 뛰지 못하게 하는 걸까? 이적시장 내에 영입하게 해서 영입했더니 이제 경기에 뛰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게 대체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다. 라고 대답을 해요. 이거 의역 아닙니다. 본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찐으로요. 이게 대체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다. 다들 마찬가지일 거야. 왜 결승에 못 나오게 하는 걸까? 이해가 안 가기는 해요. 왜냐면은 규정에 그게 있잖아요. 이 리그는 두 클럽에서 이제 뛸 수 있다. 그러니까는 이제 시즌 중에 이적을 하더라도 리그컵은 이제 소화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기는 하잖아. 근데 세 클럽은 안 된다라는 그 제약이 있긴 하지만 말이죠. 근데 준결승 1차전에 뛰지 못하면은 결승까지 못 뛰어. 이게 뭐 그런 게 어딨어 이런 게. 마크는 트로피를 들어올리고 싶어서 이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승전에 출전하지 못하여 안타까워하고 있진 않는지? 라는 질문에 마크는 수년간 우리와 계약한 선수이며 의심의 여지 없이 우리는 앞으로 많은 결승전을 치르게 될 것이기에 이번이 마지막일 리는 없지만 아쉬움이 남는 건 사실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오늘 트래포드는 여러 차례 세이브를 기록했으며 득점에도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의 활약을 어떻게 봤는지? 라는 질문에 우리가 1대0으로 이기고 있을 때 그가 없었다면 결과가 바뀌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죠? 맨시티가 선제 득점을 성공한 직후에 말도 안 되는 실수들이 발생했고 실점 상황에 놓였었는데 이거를 트래포드가 진짜 침착하게 말도 안 되게 잘 막았죠. 이거 누가 봐도 10명 중에 9명이 다 이건 실점이다라고 생각하는 수준이었는데 슈퍼 세이브를 보여준 그런 장면이 있었죠. 확실히. 잉글랜드에 아주 귀한 골키퍼가 나왔다. 그가 결승 무대에 설 수 있게 되어 기쁘다. 팀에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훌륭한 골키퍼를 2명씩 두어야만 한다. 그는 최고의 선수이며 최고의 모습을 보여줘서 매우 기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약간 미안함도 있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요. 팀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최고의 골키퍼를 2명씩 두어야만 하는 이 상황이 트래포드에게는 약간 좀 미안한 게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죠. 어쨌든지 간에 여기서 중요한 코멘트가 있죠. 결승 무대에 설 수 있게 되어 기쁘다. 이건 오피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트래포드가 부상에 당하지 않는 한 결승전에 트래포드 대신 돈나룸마가 이제 출장하는 일은 없을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중요한 코멘트를 해줬습니다. 당신은 마크가 결승전에 출전할 수 있길 바라는지? 라는 질문에 당연히 출전하길 바란다. 피파와 유에파 그리고 리그가 정한 이적시장 내의 기간 내에 영입한 선수를 대체 왜 출전하지 못하게 막아놓은 것일까? 팀은 선수를 출전시키려고 영입하는데 왜 그런 규정이 있는지 도통 이해가 가질 않는다. 라고 대답을 해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라는 질문에 야 모르지. 알면 이런 소리를 안 했겠지. 그렇지 않겠어? 라고 대답을 해요. 베르나르도는 지난 경기에서 햄스트링 부상을 당한 듯 보였다. 회복하는 데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게 될지? 라는 질문에 모르겠다.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근데 어제 그는 나와의 대화에서 나쁘지 않다라고 말해 주었다. 출전시키고 싶긴 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중에 있다.
근데 사실 햄스트링처럼 심각한 부상은 아니고 다른 부위에 문제가 생긴 거라서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펩은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는 편이죠. 심각한 부상이 아니면 야이씨 남자 새끼가 그냥 뛰어야지. 말을 지어내는 게 아니고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한 적 있죠. 에이 남자들은 보통 그냥 툭툭 털어내고 그냥 뛰고 경기 뛰고 그러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어. 내가 볼 때 큰 부상 아니면은 다음 경기에 뛸 수 있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적도 있었고요.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겠죠. 후반기라 급하면 일단 다 몰빵 때린다는 겁니다. 그럼 일요일에 나올 수도 있겠네? 라는 질문에 심각한 부상은 아니지만 가볍게 볼 수도 없는 거지. 일단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근데 내가 걔 성격을 잘 알고 있는데 아마 걔는 뛰고 싶어 할 것 같다. 그래서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내가 앵무새가 아니고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어. 분명히 이제 그러겠죠. 의료진에서는 내보내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할 테고 베실바는 나가고 싶어 할 테고 본인도 기용하고 싶어 할 테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리버풀전에 베실바는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고 우리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르무시가 2골을 넣었다. 이제 와서 마지막 질문이에요 심지어. 그래도 이번 경기에서 2골이나 성공시킨 선수에 대한 질문을 이제 와서 마지막 질문에 하는 거는 약간 선을 넘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이후 그에게서 특별함을 느꼈는지 어떤 모습에서 이제 특별함을 느꼈길래 요즘에 출장 시간을 늘려나가고 있는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오마르는 스피드, 뒷공간 침투, 성실함 등등을 무기로 지난 시즌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었을 정도로 항상 스페셜 퀄리티를 지닌 선수이다. 네이션스컵 이전에는 홀란드가 쉼없이 골을 넣었던 관계로 많은 기회를 받지 못했으나 최근에는 홀란드의 출전 시간을 줄일 필요성이 느껴졌기 때문에 오마르에게 기회가 좋아졌다. 그는 이번 경기에서도 앙투안과 함께 놀라운 경기력을 선보였다. 그에겐 항상 고마움을 갖고 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결국엔 그거죠. 홀란드에게 휴식을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출장을 시키고 있는 거다. 그 한마디로 뭐예요? 땜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홀란드에게 휴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경기는 또 홈이었잖아요. 거의 뭐 홈에서는 안방 여포 수준으로 이제 득점력을 좋은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라서 이번 경기에서도 좀 어느 정도는 맞아 있다고 생각하고 출전을 시킨 게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번 경기 이후에 다음 경기는 이제 리버풀 원정 경기가 예정되어 있는데 다행인 점은 역시나 이제 그 선수들이 주전으로 나올 것 같은 선수들의 대부분은 이제 풀타임 출전을 하지 않았다는 거. 뭐 물론 막판에 이제 홀란드도 출전을 하긴 했는데 이거는 이제 오마르가 워낙에 지쳐 있었던 탓에 이거 교체를 시켜주지 않으면 안 됐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홀란드가 나왔었던 거죠. 그리고 셰르키도 마찬가지인 상황이었고요. 이래서 이 나름대로 체력 안배를 좀 잘 해줬기 때문에 일주일을 통으로 쉰 리버풀을 상대로 체력적으로 어느 정도는 좀 대등한 상황에서 출발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안필드 원정. 이거는 안필드 원정은 맨시티가 이기길 바라야 되는 거야? 아니면은 다음 라운드에서 아스날이 지길 바라야 되는 거야? 이거를 어디에 기대를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둘 다 확률이 막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는데. 아무튼 간에 이번 경기 결과 너무 좋았고 덕분에 이제 결승전에 오르게 됐습니다. 결승전에서도 또다시 아스날과 또 맞붙게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아스날의 기세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팀은 역시나 맨시티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물론 맨유가 아스날을 잡긴 했지만서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스날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팀은 역시나 맨시티밖에 없는 것 같고 맨시티가 이제 결승전에서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길 바라면서 콘텐츠 마무리하겠습니다.